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국토부에서요, 중요한 사항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는요,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 안에는요, 세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내일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이 나왔으면은 민간 사전 청약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할 것인가? 그래서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사전 청약 추진 현황도 같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2번과 3번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정부가 공공 분양의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에 지정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규택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했었던 2기 신도시까지 동시에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안 하고 그냥 사전 청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 분양으로만 사전 청약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공급 규모가 적습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신규 택지를 지정할 때 40% 이내의 민간 택지, 그리고 30% 이상의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 분양은 25% 이내로 공급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공급 면적 중에서 25% 이내만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호수가 적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분양 담당은 민간 청약이 더 많은데 공공 분양만 하다 보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 원래는 6만 호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은 턱도 없겠다 해가지고 공급을 늘릴 방안이 뭐가 있을까? 민간 사전 청약을 도입하면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추진 중에 있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공급 면적이 소형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분양이요, 소형 면적 비율이 85%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70% 수준으로 낮췄고요, 지정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전부 다 70% 이상이 소형 면적이고, 여기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탄생했던 신혼희망타운까지 더해버리니까 전체 공급 면적이 대부분이 소형 면적, 전용 59제곱미터 이안에 사람들은 30평, 33평을 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25평 이하의 소형 면적만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형 면적의 사전 청약을 도입하겠다 해서 민간 사전 청약이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특정 계층 공급 쏠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85%가 특별 공급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박이 터져 나갑니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요, 어린 자녀가 없다면 청약 기회조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은 진짜 특별 공급 대상자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 없구나.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으로 이런 불만을 없애자, 그래서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8월에 나왔던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요, 민간 분양 10만 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6만 2천 호 규모로 사전 청약이 잡혀 있는데 이 10만 호 더하니까 무려 16만 호로 공급하네. 그리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민간 사전 청약으로 6천 호가 쏟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어요. 저희가 수도권 전역으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청약 난민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르고 있는데, 한꺼번에 16만 호 가까이 쏟아지면 이거 일시에 잠재울 수 있거든요. 효과가 나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선호도 높은 중형 면적의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 수요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도 사전 청약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부분 아시죠? 그동안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던 계층이 있었어요. 자, 그 계층들이 11월 15일부터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었는데 혹시 우리는 사전 청약 못 넣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이 도입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계층이 수혜를 받냐?
먼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공급이 가능해요. 두 번째, 소득 기준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한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단 이제 금수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산 기준을 도입해요. 원래 민간 분양에서 특별 공급은요, 자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산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좀 복잡해요, 청약제도가. 마지막으로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 추첨제를 일부 떼내서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은 이제 세 부류의 계층이 청약을 새로 지원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당첨 확률이 높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6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32,000호의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공 분양까지 합치면 10만 호가 쏟아지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10만 호의 저렴한 분양이 쏟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분양을 계속 미루고 있고 맘 편하게 기다렸던 단지들도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 해서 분양을 앞당길 수도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은 이 민간 사전 청약 궁금하시죠? 얼마나, 어디에, 얼마에 공급할지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얼마나 공급할까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민간 사전 청약 규모는요, 원래 발표됐던 10만 1,000호에서요 10만 7,000호로 6,000호가량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민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공 사전 청약이 가능했다는 거는요, 아직 토지주한테 토지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내 땅이 될 토지니까 공급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수용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수용해서 내가 이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나서 이 민간 건설사가 분양에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앞당겨서 공급하겠다는 게 사전 청약인데 조금 복잡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공공분양 사전처럼 빨리 진행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진행할 수 있을까? 이미 토지를 갖고 있다가 민간에 매각한 택지부터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택지를 매각했는데 그 시행사가 야, 우리 사전청약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접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22,000호 규모로 26개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18,000호 규모로 공급하는데 당초 계획 12,000호보다 접수한 곳이 더 많아져서 18,000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매각 택지는요, 3기 신도시는 당연히 없겠죠. 아직 수용 과정도 제대로 안 끝났으니까 2기 신도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규 택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 수용 끝나고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매각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매각 나설 때 야, 너 이거 사전 청약을 해야 돼, 이런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토지를 받은 시행사는 바로 사전 청약에 나서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3년까지 전체 공급호소 88,000호의 85%인 75,000호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12월 중으로 12,000호 매각 공고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아직 빠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신규 택지를 지정했던 게 2017년 11월에 지정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입니다. 거기부터 매각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3080 플러스 도심 내 공공 이제 주택 확대 사업으로 해서 내년 2024년 상반기까지 14,000호를 공급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을 하는 정책이긴 한데, 와, 사전청약 이렇게까지 빨리 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은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 10만 7,000호는요, 전부 다 수도권은 아니고요, 일부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야, 올해 민간 사전 청약 난 당장 청약 넣고 싶다, 이 제도 개편이 있기를 기다렸다 이러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장 올해 청약 얼마나 나오냐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먼저 민간 사전 청약은요, 올해 6,000호 정도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토지를 매각해서 언제 분양할까 저울질했던 시행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사전 청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모두 다 2기 신도시에 있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2017년 11월에 지정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택지는요, 올해 11월과 12월에 매각하고 나서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되는 민간 사전 청약 모두 다 2기 신도시, 운정 3지구, 검단지구, 동탄 2기 신도시, 2 신도시에서 공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공급되나?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요, 올해 공급되는 지역이 유력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 2기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곳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공급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2기 신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운정지구하고요, 그리고 검단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2 신도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나 2기 신도시 말고 3기 신도시, 왕숙, 교산, 창릉 이런 거 받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기다리시는 진짜 3기 신도시의 민간 사전 청약은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2기 신도시부터 사전 청약이 나오고요, 민간 사전 청약.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전 청약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궁금한 거, 얼마에 공급할까? 이거 중요하죠. 자, 일단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택지를 매각을 해요. 택지 매각 전에는 사전 청약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LH가 사업 주체의 택지를 매각한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에서 시행사에서 설계 및 추정 분양가 심사 자료를 작성해요. 그거를 허그에서 한번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이 되고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본 청약까지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부분이죠. 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본 청약까지 혹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제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일단 여기에 명시가 되기로는 기존 분양가 플러스 기간 이자까지 더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분양가보다는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전 청약 분양가는 얼마일까? 지금 나온 지표로는요,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얼마의 분양가가 나오겠습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변 시세 65에서 70% 수준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 추정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발표된 민간 사전 청약 내용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사전 청약 규모가 확대가 됐어요. 10만 1,000호에서 10만 7,000호 규모로 6,000호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시행사가 우리 사전 청약에 참여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존 2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지구하고 파주 운정 3지구, 그리고 동탄 2 신도시 중에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에서 공급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요, 실질적으로 내년 2분기는 되어야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양가는 공공분양보다 다소 높을 것이고요. 이 사전 청약에다가 실제적인 본 청약까지 어느 정도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가 산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약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전략은 무엇이냐? 당해의 유리함을 믿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내가 사는 지역이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향후 공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은 지식이 힘이고요, 지금은 공부가 평생을 좌우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